약 1700년간 열일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슈퍼 히어로가 있습니다. 자신의 독특한 시그니처 유니폼, 하늘을 나는 슈퍼카, 시속 818만 킬로미터로 전 세계 20억 명의 어린이들에게 하룻밤 사이에 레이저 쏘듯이 선물을 배달하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진정한 어린이들의 슈퍼스타,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의 창조주가 코카콜라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년 산타 할아버지의 손에는 코카콜라가 들려 있습니다. 빌보드, 포스터, 매거진을 포함한 많은 광고에서 그가 콜라를 마시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의 풍요로운 몸매 또한 설탕 가득, 콜라를 과하게 마신 탓이고 빨간 옷과 흰 수염이 코카콜라 로고의 빨간색과 풍성한 거품과 닮아 있다는 것 이미 눈치채고 있으셨나요?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를 만들었다. 이는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코카콜라의 이런 크리스마스 광고를 가히 전설적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왜일까요? 이유는 개성없고 대중적이지 못했던 산타를 전 세계 아이들의 슈퍼스타로 탈바꿈하여 코카콜라를 닮은 산타의 모습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세계화시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만나게 되는 산타, 그와 코카콜라의 상관관계, 오늘 함께 알아볼까요? 산타클로스는 아이들의 편지를 읽고 선물을 배달해주는 인자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입니다. 때로는 붉은 홍조와 함께 귀엽고 유쾌한 모습으로도 묘사가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미지와는 달리 그의 초기 모습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수척하거나 어딘가 음침한 분위기를 풍긴다거나 사냥꾼이 입는 옷 같은 거를 입고 있다거나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름 또한 생트 헤르, 페레노엘, 크리스 크링글 등으로 산타클로스라는 이름과는 완전 거리가 멀게 불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과 이름의 기원은 사실은 3세기 실존했던 인물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파타라 지방에서 태어난 니콜라스 성인입니다. 그림에서는 현 시대의 산타처럼 붉은색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친근해하는 산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죠. 성 니콜라스는 부모를 일찍 여의면서 자신에게 돌아온 막대한 유산 모두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그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싫어했는데 어느 날은 선행을 위한 금화를 굴뚝에 던지게 되었고 마침 그것이 화롯가에 걸어둔 양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화가 크리스마스에 양말에 선물을 넣는 풍습이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의 기일인 12월 6일에는 네덜란드에서는 아직도 그를 기리며 선물을 받기 위해 신발을 바깥에 내놓기도 합니다. 이 성 니콜라스, 그러니까 세인트 니콜라스를 빨리 발음하거나 굴려서 발음을 하다 보면 세인트 니콜라스, 신트 니콜라스, 신터클라스라고까지 발음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덜란드식 애칭이었던 이 신터클라스라는 이름이 신대륙 미국에 전파되면서 영어식 발음으로 변형되어 산타클로스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니콜라스는 실존 인물인데 산타는 어떻게 하늘을 나는 슈퍼파워를 가지게 된 걸까요? 이는 북유럽 지역의 바이킹들이 믿는 아주 오래된 신 오딘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딘은 긴 흰수염과 풍채 있는 모습으로 옛 시대에는 이런 외모가 순례자와 선행의 아이콘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딘의 특징으로는 굴뚝을 통해 집에 들어오거나 밤하늘 짐승을 타고 여행하는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이 역시 산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타클로스의 정체는 성 니콜라스와 바이킹들의 신 오딘이 시간이 흐르면서 섞이고 묻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짬뽕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갈증은 계절을 모른다. 이 문구는 1920년대 산타가 코카콜라의 광고 모델이 되던 시절 사용된 슬로건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콜라는 더울 때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했어요. 콜라는 차갑게 마실 때 가장 맛있으니까. 그런데 겨울이 됐을 땐 어떨까요? 사람들이 얼음이 뜬 콜라보다는 김이 나는 따뜻한 음료를 찾게 되었고 자연히 콜라의 판매량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코카콜라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콜라를 따뜻하게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쩌지? 추위엔 추위로 승부하자. 얼어 죽어도 아이스니까. 얼죽아 마인드를 밀어붙이기로 작정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코카콜라는 겨울에도 상쾌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겨울의 상징인 산타클로스를 선택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이런 겨울 사랑은 이들의 또 다른 대표적인 마스코트 북극곰에서도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에는 여러 잡지와 백화점 광고에 산타클로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탄산음료 판매점을 배경으로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코카콜라를 마시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1931년 코카콜라는 핀란드와 스웨덴계 미국인 예술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하든 썬드블롬에게 크리스마스 광고를 위해 현대적 산타 마스코트의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자, 썬드블롬은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시에서 영감을 얻어 유쾌하고 따뜻하고 친근하면서도 약간은 통통한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그려냈어요. 이때
종교적 인상이 강하고 기품 있던 산타의 얼굴이 술 한잔 한 것처럼 홍조를 띤 귀엽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왔다가 냉장고 문을 열어 콜라를 벌컥벌컥 들이키기, 아이들의 우유와 과자를 장난스럽게 뺏어먹는 친구 같은 할아버지, 전설 속 인물처럼 종교적인 진지함이나 엄숙함이 깃든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의 편지를 읽고 장난감 배달을 해주는 유쾌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의 모습입니다. 자, 산타의 얼굴은 처음에는 작가의 친구의 얼굴을 모티브로 삼아서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사망을 하게 되자 작가 본인이 산타클로스의 모델이 돼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닮은 것 같나요? 이로부터 33년간 썬드블럼이 그린 산타는 선물과 즐거움이라는 키워드로 마케팅 전략을 세웠고, 이 덕분에 따뜻하고 유쾌한 이미지를 갖게 된 산타클로스는 이제는 세계 누구나 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코카콜라와 함께라면 재미와 행복이 가득하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결국 1930년대 코카콜라는 산타클로스 광고로 겨울 판매가 그야말로 대박이 나게 됩니다. 잡지, 거리, 광고판, 매장, 디스플레이 등 어딜 가도 이 산타를 마주칠 수가 있었죠. 이 수십 년에 걸친 산타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광고 전통 덕분에 코카콜라는 자신들이 명절 필수품이라는 생각을 대중에게 굳힐 수 있었고, 단순 광고 효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문화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코카콜라가 산타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영원히 변화시키고 다른 어떤 브랜드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정도면 산타 하나 잘 만들어서 거의 한 세기가량 정말 뽕을 뽑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